예, 모의 투자 스토리고요. 예, 위에 써 있는 것처럼 주식 리딩이나 특정 종목의 매수 매도를 추천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스터디예요. 하여간 일단은 지금 우리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8개 종목인데 해성 DS는 아직 편입을 안 한 상태고요. 이거는 2분기 실적이 좀 저조할 것 같아서 2분기 실적을 좀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 여기 좀 왔던 것 같은데 뭐 좀 기다리죠, 뭐 그죠? 2분기 실적 굳이 뭐 위에서 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러고요. 일단은 실적 시즌에 이제 2분기 실적 모멘텀으로는 이제 YIK가 뭐 알려져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주가가 좀 많이 내려온 상태에서 시장 여건이 좀 그렇다 보니까 좀 그 부분도 좀 그랬던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적 모멘텀으로는 YIK를 좀 보고 있고요. 대신 다른 애들은 2분기 실적 모멘텀이 거의 없어요. ICD 같은 경우도 2분기 실적이 전년 동기에 비해 안 좋을 것 같고, K맥은 얘는 아직 굉장히 모르겠어요. 미지수 확인 필요. 확인 필요. 얘도 잘 모르겠어요. 야, 이 모르는 걸 왜 넣어놨지? 하여간 근데 하나 생각은 그런 생각이 있죠. 3위각기 같은 경우 면세점 영업점을 처리했는데 만약에 그 비용이나 일회성 비용이 지금 충당금으로 돼 있어서 더 이상의 추가 비용은 없다고 예상은 하지만 만약에 그 부분이 좀 남아있는 게 있어서 뭐 좀 털어내야 될 게 있다면 2분기가 실적이 좀 안 좋겠죠. 그러면 그때는 좀 접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다시 또 2차로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EM택은 2분기 실적에 릴 판매 실적이 일부 반영되어서 실적이 안 좋아서 주가 하락이 되면 2차 매수 관점으로 이것도 좀 지금은 조금 다들 2분기 실적이 뭐 릴 판매 같은 경우 너니 뭐니? 릴 판매 같은 경우 릴 판매 맞나? 네. 릴 판매 같은 경우는 뭐 1분기 대비 뭐 100% 증가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수치상으로 다시 좀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하여간 그렇고 해성 DS 얘도 2분기 실적이 좀 전년 동기에 비해 안 좋을 것 같아서 좀 아직 좀 1차 매수도 아직 안 하고 있는 상태고요. 만약에 실적 발표 후에 주가 하락이 한다면 그때 저점을 좀 잘 보고 1차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 프렌드도 지금 1차 매수 되어 있긴 한데 이것도 2분기 실적이 지금 전년 동기 대비 안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마이크로 프렌드는 하반기나 내년 초 부분의 주가 흐름을 좀 보고 싶어요. 아마도 개인적으로 그냥 지금 이제 모이투자 스토리니까 제 스토리 상으로는 적어도 내년 초에는 좀 주가가 좀 일정 부분 좀 올라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게 아니라면 봐서 모이투자 스토리에서 빠지는 거죠. 내 생각이 틀리나 보네? 뭐 이러면서. 참, 하여간, 일단은 2분기 실적은 안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1차 매수 한 부분은 주가 하락이 되면 2차 매수 관점으로 좀 보고 있고요. 이녹스 첨단 소재는 2분기, 3분기, 4분기에 갈수록 일단은 레포트상으로는 실적 성장세가 나온다는데, 2분기 실적이 실제 시장의 예상치를 충족하는지가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요거는. 그리고 다른 것들 보면 일단은 2차 매수까지 된 거는 YIK고요. 다른 것들은 뭐 그닥 뭐 플러스 난 것도 있고 마이너스 난 게 지금 일단은 3개죠. 해성업체 DS는 제외하고 저는 아직 매수를 안 했으니까 YIK랑 K메레가 3위각기인데 뭐 3위각기나 YIK는 뭐 마이너스 손실이 그렇게 큰 편은 아닌데 K맥이 좀 그죠? 2차 매수를 언제쯤 하려나? 근데 보통은 이제 매매할 때도 저런 거 10.1% 보기 싫어서 매수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분할 매수랑 물타기는 다른 거예요. 만약에 그런 거죠. 내가 어떤 종목이 못 사다가 쭉 올라와서 내려오고 일정 부분 여기서 싸다 하고 살 때 이때는 여기서 올라간다고 생각해서 샀으면 내려갈 때 다시 매수하면 안 돼요. 그거는 자기가 아무리 난 장기 투자라고 얘를 더 사기로 생각을 했어 해도 이때 생각을 다시 되돌려 봐야 돼요. 진짜로 여기까지 내려올 거를 미리 예상을 했는지. 그리고 예상을 하고 분할 매수를 했다면 상관없지만 예상을 안 하고 여기서 올라갈 거야 하고 주가 싸다 5,000원짜리가 2,000원
뭐냐 싸다 여기서 샀는데 내려가면 잘라야죠. 실제로는 비중을 줄이는 게 맞아요. 더 사는 게 아니라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면 그 비중을 좀 줄여놓고 그 나머지 가지고 그 수익을 내세요. 그럼 되죠. 근데 만약에 더 내려가면 어떡할 건데요? 더 사서. 그럼 나중에 감당이 안 돼요. 그 리스크 관리라는 게 주식 투자에선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큰 돈 버는 게 문제가 아니라 맨날 원금 회복 우리에서 오는 통일처럼 그러지 않으려면 제일 중요한 건 리스크 관리예요. 개인이 할 거는 리스크 관리. 그러면 추가 물타기가 아니라고 자기가 좀 변명을 한다면 뭐 그건 어쩔 수 없지만 하여간 추가 매수든 물타기든 그 계획성이 있게 해야 돼요. 하여간 뭐 계획성 없는 거는 물타기입니다. 하여간 그렇고요. 그래서 저걸 없애려고 2차 매수할 건 아니에요. 저 K맥은 일단 2분기 실적을 좀 볼 거예요. 쟤도 2분기 실적을 보고 이연 효과가 나타나는지 아니면 그 부분을 좀 체크할 거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스토리상으로는 2분기 좀 지나서는 그래도 어느 일정 부분 주가가 좀 상승 흐름을 좀 타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때 가서 만약에 얘가 좀 실적도 그렇고 좀 상황이 좀 안 좋을 것 같다 그러면 1차 매수에서 끝나는 거죠. 그냥 모의 투자 스터디에서 빠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여간 그리고 요건 마이크로 프렌드 아까 좀 말씀드렸 거라는 얘기 요거는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 마이크로 프렌드가 이제 그 소모품 프로브 카드를 제작해서 판매하는데 그 얘가 수요 요인이 이제 웨이퍼 생산량이 증가하면 그 웨이퍼 생산이 증가하면 수요 요인이 생기고요. 공정 미세화 돼가지고 3D 랜드가 적층의 단수가 증가되면 저기 적용 가능한 마스크 버전별로 이렇게 새롭게 제작을 해야 돼가지고 웨이퍼 디자인이 변경이 된대요. 그러면 이제 그게 새로운 그 프로브 카드의 수요 요인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메모리 고용량화가 되면 테스트 시간이 이제 증가하기 때문에 그 테스터기 그걸 대수가 좀 다시 증가시켜서 시간을 줄여야 되니까 그러면 그에 따른 또 테스터기에 또 들어가는 프로브 카드가 추가 수요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좀 수요 요인이 있고요. 그래서 마이크로 프렌드 같은 경우 지금 2017년 기준으로 낸드하고 디램 매출 비중이 85대 15인데요. 낸드가 지금 훨씬 월등히 많고요. 18년에는 이제 낸드는 비슷한 수준이고 이제 디램 생산량이 늘어나죠. 그 보면 그 전에 그 주총대회 때 3월에 했을 때도 디램에 대한 부분으로 좀 증설 부분한 것도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디램형 프로브 카드는 국내에서 마이크로 프렌드가 유일하고 그 외국으로 두 군데인가? 헷갈린다 있는 것 같고요. 하여간 3분기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출하량이 늘어날 거 예상이 되기 때문에 상반기는 낸드, 하반기는 디램 모멘텀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 90단대 3D 낸드 아까 말씀드렸듯이 3D 낸드는 적층이 단수가 증가하면 새 제품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 부분에 따라서 이제 좀 그 새로운 수요가 좀 생길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죠. 256GB 기가비트 이렇게 얘기하네요. 하여간 그렇고요. 또 뭘 말씀드리려고 했더라? 요건 내용을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낸드 플러스 시향이 위태하다. 그래서 전에 한번 그 얘기를 들었었죠. 지금 시장은 삼성이나 지금 그 치킨 게임 끝나고 나서 공급을 줄여서 가격을 높여서 그 수익성을 좀 찾는 게임을 했다면 이제부터는 조만간 공급은 늘어나고 대신 박리담회식으로 그 새로 들어오는 신규 진입하는 업체들을 누르는 거죠. 원가 경쟁력을 높여가지고. 그러면 결국엔 그 낸드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공급이 과잉이 되는 현상, 뭐 이걸 지금 안 좋게 보고 있는데 저는 소모품을 만드는 마이크로 프렌드한테는 그렇게 공급이 더 늘어나는 게 더 좋은 측면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보면 여기서 코멘트 중에 제가 좀 체크해 본 게 3차원 낸드 공정전환이 안정기에 접어들어 공급 과잉이라는 코멘트가 있는데 실제로 그 전에 마이크로 프렌드가 계속 그 실적이 좀 안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 공정전환이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 만들어내는 게 잘 안 되다 보니까 수요가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저 제품이 새로운 제품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여기 써있다시피 공정전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제품 병역이 없으면 이제 물리적 내구성에 문제가 없는 프로브 카드는 재사용이 가능하대요. 그래서 몇 년 동안 재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제품이 똑같은 제품을 만들면 그냥 그 전에 쓰던 걸 갖다가 쓸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수요가 발생을 안 하면 어차피 뭐 매출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고 치면 만약에 저렇게 3천 낸드 공정 전환이 안정기 접어들어서 실제로 이제 물량이 나오기 시작하면 저런 부분에 있어서는 마이크로 프렌드에게는 좀 호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거고요. 그 공급량 증가는 그게 나중에 단가에 대한 인하 부분이 리스크로 좀 작용할 수는 있는데 지금 삼성 비중이 크니까요. 근데 하지만 저는 또 마이크로 프렌드 같은 경우는 지금 얼마나 그게 매출 비중을 차지할지 모르지만 1차 벤더도 아니기 때문에 폼팩터가 1차 벤더고 YNTC 그 칭화 유니에 들어가는 그 2차 벤더긴 하지만 대신 삼성에서 받는 단가보다는 중국 측에서 받는 단가나 그게 수익성이 좀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고 치면 그 부분은 좀 상쇄되지 않을까? 그리고 공급량도 늘어나고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얘는 이제 저쪽 아산으로 옮기면서 법인세가 면제되잖아요. 5년 동안. 그 부분도 단기 순이익단으로 보면 그 세금이 면제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수익성 측면에서도 그것도 좀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지금 치킨 게임 또 삼성에서 3D 낸드에 10조 투자해서 고성능, 고용량 3D 낸드 플래시 생산 규모를 늘린다는 부분은 저는 일단 뭐 시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치킨 게임으로 가고 좀 반도체 힘들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는 하는데 그 마이크로 프렌드에게는 제가 좀 너무 긍정적으로 보나요? 하여간 좀 좋은 상황이 더 되지 않을까 하반기 내년으로 갈수록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 마치고요. 예,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랑 생각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죠?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 하고 예, 말씀드린 겁니다.